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제대로 좀 줘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실수를 막아주고 좋아진 것도 더 좋게 만들고 그게 내 복이죠. 저는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하고 강남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번 주 숙제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성형외과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하면 딱 한 분 멋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BIO 성형외과의 조인창 원장님이시라고 눈 성형 수술의 대가이신데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스승님이시죠. 처음에 조인창 선생님과 인연은 제가 이제 전공의를 끝나고 성형외과 전공의가 끝나고 전문의가 딱 됐는데 우리나라는 눈 수술이 굉장히 많은데 전공의 할 때 눈 수술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미용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전문의가 됐는데 눈 수술을 할 줄 모르는 전문의라는 게 굉장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인창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문의 시험에 붙고 펠로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조인창 선생님 병원에서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 수술을 수백 개를 본 것 같고 전공의 하는 동안 한 두세 개 봤나? 그 정도 수술밖에는 못 봤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눈 수술을 보고 배우고 이런 게 눈 수술이구나 하고서 3월에 제가 펠로우가 되자마자 눈 수술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미세 수술에 관심이 많아서 혈관 있고 신경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눈 수술을 그때 조인창 선생님께 배워서 되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 이후로도 되게 좋아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들 눈을 좀 잘 못 뜨는 어찌 보면 질환이면 질환인데 그런 수술도 어려운 수술인데 조인창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그때 본 안검하수를 바탕으로 전문의 1년차가 돼서 겁도 없이 안검하수 수술을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롤모델로 조인창 원장님을 찾아뵈러 가고 있는데 조인창 원장님은 뭐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원장님이시고요.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 회장님, 개원의협의회 회장님을 다 역임하신 굉장히 저희 학회의 멋진 어르신입니다. 조인창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늘 공부하시거든요. 늘 연구하고 늘 공부하시고 더 좋게 수술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항상 이렇게 커팅 엣지에 서 계셨어요. 제일 기술에 발전된 끝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야. 제일 최신의 길이야. 막 이런 분이셔서 학교에서 발표도 많이 하시지만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눈 한 수술만 파서 평생 저렇게 커팅 엣지에서 계속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평생 리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조인창 선생님 병원에 갔을 때 첫날 가서 막 바닥을 막 쓸고 왜냐면 저를 그냥 받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닥을 쓸고 화이트보드가 너무 지저분하길래 다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인창 원장님이 환자를 이제 수술하시고 논문에 쓰고 싶거나 이런 내용들을 화이트보드에 다 적어 놓으신 건데 제가 첫날 잘 보이겠다고 열심히 청소하다 그걸 다 지워서 엄청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술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는데 물어보시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눈꺼풀인지 이게 피부인지 이게 근육인지. 그래서 조인창 선생님께서 그때 저보고 아유 이런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생을 내가 가르치다니 막 이러면서 놀리셨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황박 하면서 많이 알려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조인창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내셨어요. 눈 성형 수술에 대한 바이블 같은 책을 내셨는데 눈꺼풀 수술술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에 책을 사가지고 한 3, 4일 만에 그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평상시 하던 말씀이 그 책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조인창 원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발표나 저서나 이런 것들이 항상 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올바른 지식 그리고 수술을 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저렇게 본인도 늘 탁월하기 위해서 애쓰고 후학들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시는 모든 활동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아주 멋진 롤 모델이십니다. 오늘 수술이 6시쯤에 끝난다고 하셔서 수술 끝나시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조인창 원장님과 함께 할 인터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따 만나요. 빠.
롤모델의 인터뷰를 지금의 자리가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이 어떠셨는지, 지금의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눈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화낼 사람 많아요. 이런 눈 수술도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요 분야만큼은 내가 1위라고 나도 내 속으로 좀 자신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 부분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좀 약하다. 또 요 부분은 약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거를 누가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범위가 넓어가지고 내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한계 이런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난이, 지금도 대학생이라든지 그 레이던트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해보려고 애를 엄청 썼거든요.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거기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의사가 되고 의대 때요? 의과대학 때. 고등학교 때는 필드가 상당히 좁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파고들고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게 고3 때는 그게 통했거든. 연세대학 들어갈 때도 전교에서 3번째 3등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원장님. 그때는 연세대학 전체에서 3등이에요. 그러는데 딱 막상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데는 자신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되게 괴로웠죠. 그래서 낙제 안 하고 졸업한 것만 해도 진짜 엄청 다행이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으셨다. 내가 부족한 것이 나의 고난이었다. 어찌 보면 의대생 때 그 실패가 평생을 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네요. 그때 만약에 공부를 정말 원하는 만큼 너무 잘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 안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양분이 없어서. 그럴 나를 수도 채찍질하는 있죠. 양분이 예. 없잖아요. 예. 고마운 실패 경험이네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다른 사람 그때 미국에 많이 갔는데 네. 하려고 생각하다가 나는 가서 성공 못할 거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쪽에서 벽을 뚫지는 못할 거다. 거기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죠. 그 내가 능력을 아니까요. 내 능력을 아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파고들고 몰두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참 많이 부족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성형외과에서 책을 쓰면서 그때 하이폴드를 코렉션 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에 하이폴드를 내 나름대로 계속 그 몰두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어느 날 이거는 가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구나. 이게 이제는 자신 있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성공을 바로 해버렸어요. 실수도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냥 하면서 바로 그때 계속 고민하고 하면서 하이폴드 하면서 트리플 폴더를 또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계속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토시스 수술을 마일드한 사람 있잖아요. 네. 별로 눈 안 작은데 조금 더 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면 이건 블루오션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덤벼들었던, 눈을 좀 키워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키워주기만 하면은 대박이 나겠구나. 그런데 블루오션. 눈이 큰 사람은 블루오션이야. 그런데 하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시스 수술을 내가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토시스 수술을 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은 30분이면 되는 걸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내가 걸리면서 또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해. 막 1mm만 차이 나면 난리가 나요. 네. 너무 괴로운데 성공해가지고 눈이 싹 커진 거를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은 시끄럽고 막 이러는데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토시스 연구회를 만드는 게 2004년도에 토시스 연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토시스 연구회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토시스에 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논문을 다 구하자. 그래서 다 구했더니만은 한 400 몇 개가 나왔어요. 논문이. 그 400개를 다 읽자. 이래가지고 400개를 다 읽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400개를 읽고 나니까 이제 토시스가 뭔지는 이제는 알겠다. 그 다음부터는 논문 읽는 거 그만하고 자기 케이스 발표하고 그렇게
하다가 해체할래 말래 그러다가 눈성형 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구나. 나도 그때 희망을 가졌어요.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딱 단정을 했는데 암기에는 상당히 전병인데 의과대학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암기하는 그 실컷 외워놔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5개는 써야 되는데 3개만 생각나고 2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가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뒤에 못 쓴 적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외웠는데 이게 암기 쪽에서는 내가 젬병인데 내가 뭔가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몰두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뭔가 찾아내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준 이게 선물이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뭐 만들어내고 많은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준 선물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크게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내가 쓴 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프라블럼 케이스에도 해줄 방법이 어딘가에 깊이 숨어 있어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